여론조사를 한번 볼까요? 지금 오늘 나오는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지역구 투표 어디 할래? 했더니 저런 결과가 나왔는데 하나씩 한번 볼게요. 지역구 투표 민주당 찍을 거야 49.1, 다음에 국민의힘 찍을 거야 39.6. 대략적으로 선거가 다가오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아주 일부도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그래 대략 지금 민주당 찍을 거야가 49, 국민의힘 찍을 거야 39, 한 10포인트 정도 차이 나죠. 이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고요. 수도권 같은 데서는 1%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평균으로서는 민주당이 지금 앞서고 있는 건 맞고요. 절대 방심하면 안 되지만, 그다음에 적극 투표층,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적극 투표층은 지역구에서 민주당 찍겠다가 53.2, 국민의힘 찍겠다가 37.5입니다. 그 적극 투표층이라는 게 저렇게 높다는 것은 윤석열을 심판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마 제가 예상하건대 사전 투표부터 줄 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 지난번 대선 때는 진짜 이재명 후보님이 되실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발발발발발 긴장 모드였는데, 이번엔 진짜 막 투표 마렵다고 막 빨리 좀 투표했으면 좋겠다고 막 쌀 것 같다고 막 이런 식으로 정말 하시더라고요. 이윤정 다음 멘트 감사해요. 자, 비례정당 누구 찍을래 했습니다. 이 지금 국민의 미래 35, 조국혁신당 24.7, 민주연합 22.2. 근데 저거는 제가 장담하거니와 막상 비례 실제 투표에 들어가면 민주당 지지율은 더 올라갈 거예요. 더불어민주연합이 그렇게 해서 지금 합쳐진 결과물로 보면 한 46, 50% 가까워지는 거고요. 저것도 국민의힘보다 한 10% 이상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덕을 꽤 많이 보고 있는 건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들 괜찮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지금 오늘까지 4번째 해봤잖아요. 다양하기도 하고 괜찮은 후보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언론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내는 정당에만 관심을 둘 게 아니라 내가 민주당이면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되는데, 야, 뭐 조국혁신당은 우리 당 아니야 하시면서 정작 우리 당 후보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어. 그거 하면 쭉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그 국정운영평가는 지금 저것도 37대 59.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유명한 2년 동안 이루어진 35대 61원이에요. 35대 61원. 무려 25%의 차이를 극복을 못할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선거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디어 토마토가 그랬고요. 토마토가 여러분들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이제 우리 꽈추형의 한 말인데 남자들한테 제일 좋은 게 토마토랍니다. 토마토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너무 비쌉니다. 토마토만요? 토마토는 가격이 토마토는 한 2위 정도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네, 몸에 좋아요. 근데 사실 우리 방송 안 하고 싶고요. 가서 빨리 투표장에 투표만 하고 싶어요. 투표 마려워요. 진짜. 아이 참, 야 감사해요. 자, 이재명 대표가 한 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전국 49곳이 수백 표 차 박빙이다. 논리인즉 이걸 다지면 우리가 일당 못한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49곳입니다. 이런 거니까. 또 지역 한번 가볼까요? 박빙을 한번 소개 몇 개만 해드릴게요. 박빙. 네. 서울 동대문 올라가겠습니다. 장경태 47.5, 국민의힘 김기영진 44.0.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실 거는 요게 여론조사 공정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 기관 많잖아요. 여론조사 공정은 역대로 약간 극우 성향을 갖고 있는, 그렇죠. 그 여론조사 공정이 한 거라서 사실 신뢰도는 별로 없는데,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유선 ALS가 있어. 유선이 아직도 저런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네. 박영선님이 말한 이상한 여론조사의 범죄에 속하는 거예요. 네. 그래도 이기곤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오차 범위 안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위에 보시죠. 데일리함과 여론조사 공정이 공정할 리가 없잖아. 불공정이라고 하죠, 저희가. 동대문 룰이었고요. 똑같은 건데 공주 부여 청양으로 갈게요. 백제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공주와 부여는. 청양은 청양고추가 유명한데 저거 굉장히 보수적인데 정진석이 지금 이제 6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박수현 나가야만 비까비까한 거야.
박빙인 지역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도 지금 오차 범위 안에 들어 있잖아요. 공정할 리 없는 여론조사 공정의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박수현 44.5, 국민의힘 정진석 49.4. 뭘 해야 되겠습니까? 투표해야죠. 투표 동료해야죠. 투표하면 네. 이깁니다. 여기도 유선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요, 그 가상번호, 안심번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 가는 전화잖아요. 근데 이 여론조사 공정은 제작비를 아끼려고 뭔 짓을 했냐면 RDD예요, RDD. 무작위로 돌리는 거예요. 랜덤. 지역구 그 R이 아닌 사람들도 랜덤이거든.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할 리는 없지만 이런데 만약에 이거 민주당 지지층이 좀만 더 나가서 투표하면 이기겠네 싶으면 저런 지역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전내라고 안 나가시면 안 돼. 여론조사 공정은 공정할 리가 없잖아. 그 다음 여론조사는 문화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한 이 양산을 지역 여론조사인데 여기도 이제 제가 요즘에 여론조사 보는 건 지금 이렇게 보면 성인 남녀 501명 전화 면접 조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화 면접 조사는 실제로는 더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는 득표에서는. 전화 면접 조사는 민주당한테 아주 유리한 여론조사는 아니에요. 조금 불리한 여론조사이죠. 그러함에도 이기고 계시네요. 박빙 네. 40대 38. 이게 지금 아마 김두관과 김태호가 가장 박빙인 걸로 나온 여론조사.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잖아요. 49곳이 박빙이라고. 박빙 이론조사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김두관 후보와 김태호 후보 두 차이가 굉장히 컸었죠. 그러니까 김태호가 훨씬 더 그렇죠. 높았었는데 이게 점점 차이를 줄이더니 지금 역전을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바람을 계속 몰고 가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200석 얻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오늘 답은 방송 다 잊어도 돼. 투표 나 말고 내 주위 사람 다. 경기 하남 가보러 갈까요? 여기는 중부일보가 데일리 리서치에 의뢰한 거. 이건 601명이에요. 근데 여기 무선 ARS 100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여론조사가 현재 무선 ARS 100. 이것도 안심번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번호 또는 가상번호 무선 ARS 100%면 보통 이렇게 나와요. 경기 하남갑 추미애 52.0, 윤석열의 수행실장 이용 39.2. 밑에 주옥순 이름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주옥 같다. 저런 데는 어떻게 이게 출마가 가능하냐면 저기 정광훈당이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후원금 밀어주니까 주옥순이 돈 쓸 일은 없어요. 0.9% 나오도 하는 거예요. 안종권이는 그냥 뭐 개항을에 왜 나갔을까요? 누군가가 밀어주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관점에서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마포갑 폴리뉴스와 한길리서치. 이거는 지금 이게 무선 ALS 100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정확할 가능성이 높아요. 폴리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거예요. 이지은 44.1, 조정훈 38.2. 이것도 사실은 박빙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8.8% 정도 안에 그렇죠. 들어있잖아요. 보통 오차 범위가 이제 숫자에 따라서는 뭐 4.4도 있고 4.3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요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대략 한 8.8 8.8%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데는 어찌됐건 마포갑은 박빙이라고 보시고 우리가 열심히 뛰어야 되겠죠. 녹색 정의당은 아직 눈부시네요. 5.7. 근데 개혁신당이 또 보수표를 가져가니까 이런 느낌은 있어서 저는 우리가 기필코 떨어뜨려야 될 후보 중에 하나가 조정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다시는 국회에 발도 들이지 말게 하죠. 정훈아, 내가 부탁할게. 나이가 많으니까 너보다 많으니까 내가 반만 해도 되지. 문자 좀 보내지 마. 서로 만난 적 있으셨군요. 4년 전에 더불어시민당 인터뷰할 때 네. 그때 더불어시민당 인터뷰 모두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때 받은 명함 갖고 지금까지 문자를 보내. 아마 최소한 진보에서 얻은 명함은 폐기해야 될 거 아니야. 이기고는 있지만 여기는 마포갑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투표 독려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강서 갑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좀 차이가 나죠? 이것도 이제 폴리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건데 여기는 지금 강선우 후보 49.6, 국민의힘 구상찬 32, 그리고 이낙연의 최측근 남평호. 그리고 대장동 그거 내가 깠다 남평호 11.9. 저 인간들 뭐 하나 몰라. 귀신은 뭐 하나 몰라.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구상찬은 눈에 안 띄지 않습니까?
그냥 새로운 미래 남평우가 눈에 띄잖아요. 이렇게 소위 이제 민주 세력이 분열이 됐어도 거의 50%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지금쯤 여론조사를 볼 때 대부분 진보 쪽은 후보 단일화가 돼 있어요. 웬만한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가는 후보는 50%가 넘는 게 속출을 하고 있고 어쨌건 40%대 후반이라도 49 정도 나오면은 아직 우리의 힘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50% 넘는 여론조사가 3번 연속 나오면 그 지역은 사실상 끝났다고 게임 보시면 오버. 되는데 여기는 그냥 박빙이라기보다는 국민의 힘이 아니고 더 관심은 새로운 미래 이낙연 당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청주 방송 KBS 청주 방송이 한 여론조사 두 군데 한번 볼게요. 이광희 후보 이런 거 진짜 박빙이에요. 근데 이게 또 분위기를 보면은요. 10일 전만 해도 저 김진모 후보가 이광희 후보보다 4%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박빙이라고 표현하지만 흐름을 쭉 봤을 때 우리가 지고 있다가 이제 박빙으로 앞서고 있고 이 격차를 이제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투표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밀고 가야겠는 거죠. 예. 그 김진모 후보는 우리가 이 방송에서 1차 국민의힘 최악의 명단으로 발표했던 사람이고요.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해서 유죄가 됐는데 윤석열, 한동훈 수사 기소 그렇죠. 공소하고 그리고 특별사면에서 단수공천한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그다음 한동훈에 대한 심판 반드시 김진모를 떨어뜨려야만 맞습니다.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전화 면접 방식인데 나머진 다 똑같습니다. 안심번호로. 보통 방송사들이 하는 여론조사는 이제 안심번호 사서 하는데 전화 면접이에요. 실제로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광희 후보를 지원하셔야 되고 투표장 나가셔야 되겠지만 그것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보다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가치가 있는 게 충북이기 때문에 김진모, 에이 참. 네. 자 그리고 같은 여론조사예요. KBS 청주방송 전국이 한 거 충북 청주 상당 여기가 바로 그 정우택 지역구. 정우택이 지금 돈 봉투 받은 걸로 날아갔죠. 여기 이강일 민주당 후보가 42, 서승우 34%인데 저기는 그 정우택 표가 지금 제대로 안 오고 있는 느낌이에요. 결집이 안 되고 있어요. 부끄럽지요. 어떻게 네. 다시 결집할 수 있을까요? 여기도 투표하셔야 됩니다. 저건 모르는 거예요. 충청북도가 사실 좀 충청권에서는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세가 좀 강해요. 맞습니다. 난공불락의 박덕흠 지역구도 있잖아요. 근데 박덕흠 지역구를 제외하고 나면 웬만한 지역구는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에서. 뭐냐면 윤석열이 부끄럽다고 하는 보수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못 찍어요 지금. 그렇다고 뭐 공천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쨌건 뭐 기승전 투표.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면 KBS 창원이 여론조사한 거예요. 이것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면접입니다. 자 아까 박빙인 것도 있었죠. 김두관 후보 양산을. 여기는 지금 김두관 후보가 47, 14% 김태우가 33, 14% 차이인데 추세를 한번 볼게요. 추세를 보면 이렇게 돼요. 지난 조사보다 쫙 벌어지기 시작했죠. 이거는 지금 윤석열 심판 여론이 선거가 다가오면서 더 크게 발현되는 느낌이고 문재인 대통령 지원도 있고요. 현실 조국혁신당의 바람도 저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 그 조국혁신당을 여러분들이 욕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런 지역마다 계속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심판 여론을 더 만들어내는 측면이 있어서 찍는 건 더불어민주연합 찍으시되 비난하지 마시라. 그렇죠. 그래야 우리한테 더 도움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창원 성산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저 녹색정의당의 여영구 후보인데 지금 단일화 안 해주고 있어요. 그냥 알바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는 호성무 후보가 강기훈 후보하고 한 1, 2% 차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8대 27로 지금 11포인트 벌려놨습니다. 그리고 여영구 후보 같은 경우는 알박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분위기는 정권 심판이다 보니까 사표 방지 심리가 생겨가지고 1등으로도 몰리는 그런 분위기가 앞서기 때문에 네. 저 여영구 후보는 되게 헛짓거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녹색정의당이 비호감 된 게 저런 식으로 또 지역구까지 사라져가는 거예요. 전국 지역구 제가 요새 다녀봤는데요. 후보 포스터가 대부분이 두 개입니다. 민주당과 그렇죠. 국민의힘 딱 예. 두 개 포스터인데 세 개 예. 붙어 있는 곳들은 조금 마지막까지 좀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부울경에 출마한 후보 중에 제일 아까운 사람이 허성무예요. 진짜 컨텐츠 좋으신 분. 전 창원시장. 민주당으로 창원시장 처음으로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허성무도 국회에 넣어야 돼요.
여영국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역에 가면. 야 저거 뭐 그러면 국민의힘 당선시키려고 저러는 거야? 그러면 여영국은 지금 여론조사보다 훨씬 덜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모든 선거의 기준이 윤석열 심판이에요. 심판. 그게 그냥 심판이 아니라 쓰나미 같은 거예요. 다 휩쓸려 갈 거예요. 정의당은 아마 비례까지 포함해서 한석도 한석. 얻기 힘들 겁니다. 또 정의당에서 속고대제하고 이렇게 비는 사진을 보고 제가 참 허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진보 쪽 정치의 완전한 역전. 진보당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5석까지는 가능해요. 그 정의당, 녹색 정의당 한석도 못 얻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보당은 내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웬만한 지역에서 한 군데 정도 빼고 민주당과 단일화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어마어마한 막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진보당에서는 관악의 이상규 후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여론조사였습니다.